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대병원 이영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스케미아 바스큘라이티스입니다. 메센테릭 이스케미아가 이제 최근에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을 많이 함으로써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어큐트하고 크로닉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어큐트인 경우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하고 막히지 않고 이스케미아가 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근데 막히는 경우에 이제 아트리가 막히는데 엠볼리즘으로 막히냐, 스롬보시스로 되냐 차이가 있고, 또 비너스 스롬보시스도 또 다른 메센테릭 이스케미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환에서 메센테릭 이스케미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포칼하게 올 수도 있고요. 양상은 어큐트 혹은 크로닉하게 다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으키는 질환들이 SMA 다이섹션 같은 바스큘라 디지즈와 바스큘라이티스나 레디에이션 엔테라이티스, 그다음에 obstruction하고 동반된 그런 경우, 그리고 드러그 트라우마, 네오플라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바스큘라이티스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큐트 메센테릭 이스케미아는 조금 전에 강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복부 질환 중에서 아주 응급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큐트 업도면 1%를 차지하고요. 입원 환자 0.1%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탈리티가 60에서 80% 정도로 매우 페이탈한 그런 바스큘라 에머전시가 되겠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서든 시비어한 업도미널 페인, 노지아, 보미팅, 다이아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이 스테이지로 가면은 이제 블러드 다이아리나 페리토나이티스, sepsis 등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아티리얼 오클루전과 비너스 스롬보시스 그리고 non-occlusive 이스케미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티리얼 엠볼리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어큐트 메센테릭 이스케미아 50%를 차지하고요. 대부분 카디악 오리진의 엠볼라이가 되겠습니다. 95% 이상에서 카디악 디지즈가 있고 이전에 엠볼릭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도 3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비슷한 증상이 나오고요. 검사실 소견은 루코사이토시스나 아밀레이스가 상승한다든지 락테이스 상승, 혹은 하이퍼칼레미아, 아조테미아 등의 증상이, 랩 소견이 있겠습니다. 아트리얼 엠볼리즘은, 예를 들어서 슈프리어 메센테릭 아테리에서 이제 엠볼리즘이 된다면은 대부분이 미들콜리아 아트리, 기시프 하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 이하의 브랜치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소견으로는 이제 아테리의 어브럽트한 터미네이션이나 컷업 사인 같은 걸 볼 수 있고 아니면 필링 디펙트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엔지오그래피에서 SMA 디스탈 포션, 미드 포션에 여러 개의 필링 디펙트로 보이는 엠볼라이가 있었고요. 유로카이네이즈 이용한 스롬보라이시스로 치료했던 경우입니다. 아트리얼 스롬보시스는 어큐트 메센테릭 이스케미아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동맥경화가 대부분 동반된 경우가 많겠습니다. 전에 이제 인텐시브 엔자이나 동맥경화이기 때문에 인텐시브 엔자이나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 이스케미아나 임팍션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페리 오퍼러티브 모탈리티가 70에서 100% 정도로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롬보시스는 엠볼리즘하고 다르게 프록시멀 포션, 그러니까 오스티아에서 ECM 이내에 주로 스롬보시스가 있는 경우가 많겠고요. 필링 디펙트나 그런 걸로 보이지 않고 루멘 전체를 다 채우고 있는 스롬바이가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non-occlusive eccentric ischemia는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는데요. 이 경우도 한 70% 모탈리티 레이트가 있는 상당히 중증 질환이고요. 패스피지올로지로는 한마디로 베소 컨스트릭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이포블레미아나 하이포텐션, 드럭 이런 것들에 인해서 발생하는 베소 컨스트릭션으로 인해서 메센테릭 이스케미아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라인 디지즈는 이제 하페일리어가 있다든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이나 이런 것이 있고 아니면 헤모달리시스 하는 경우에도 이 놈이 non-occlusive 메센테릭 이스케미아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거의 비슷한 증상이고 립소견도 non-specific합니다.
non-occlusive ischemia의 바울 체인지는 occlusive ischemia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엔지오그래피나 CT 엔지오그래피에서 메센트릭 베셀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져 있다든지, 그리고 브랜치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견을 보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obstruction이 없이 이제 이스키미아 오기 때문에 콜론에서는 그 스프레니 프랙셔나 렉토시그모이드 콜론 부위 같은 그런 워터쉐드 에어리아에 이스키미아 이벤트가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스키미아 콜라이티스인데 심플 플레인 업도멘에서 스프레니 프랙셔 쪽에 에어가 보이지 않고 프록시말은 루멘이 달라뜨신 데 있고요. CT에서 바울 월에 이렇게 하이어 테니시 보이는 헤마토마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인트라뷰럴 헤마토마를 동반한 어떤 이스키미아 컨디션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코피에서 얼서레이션과 헤모리지 등을 동반하고 있는 소견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넌 어클루시브 이스키미아의 서브타입인 쇼크 바울 신드롬 혹은 쇼크 바울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이퍼블레믹 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트랜지언트하고 리버서블합니다. CT 파인딩은 바울이 전반적으로 부어 있어가지고 두꺼워져 있고요. 그리고 미쿠사 부위가 인텐스하게 이넨스먼트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IBC하고 에올타 같은 사이즈가 작아져 있고, 그리고 아드리나 글랜드에도 인텐스한 이넨스먼트가 보일 수 있습니다. 간별은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에서 이런 일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레피드하게 그 리서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발생하는 그런 디퓨즈한 스몰 바울 이디마하고 간별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IBC나 포탈 베인이 달라테이션 되고 페리포탈 이디마, 레트로페트럴 스페이스의 프루이드 컬렉션 같은 것을 보일 수 있어서 간별할 수 있겠습니다. 메센트릭 비너스 스럼보시스는 전체 어큐트 메센트릭 이스키미아 5의 10%를 차지하고요. 좀 더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고 95%가 SMV를 인벌브합니다. 그래서 스몰 바울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월 이데마나 헤모리지, 네크로시스 같은 것을 일으키는데, 아무래도 디스탈 쪽에 SMV 브랜치를 인벌브 했을 때 네크로시스타가 많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서저를 받았거나 하이퍼코아굴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 캔서라든지 오랄 컨트라셉티브, 인펙셔스 디지즈 이런 것들도 오고, 언노운 원인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소피지올로지는 이제 비너스 스럼보시스가 있으면서 이제 비너스 하이퍼텐션이 되고 하이퍼레미아가 오면서 바울월에 이데마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콜레테랄 베인이 막히고 아테리알 배속 스파즘이 오면서 바울 임팍션이 오는 그런 형태로 보이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SMV에 이넨스가 되지 않은 스럼보시스가 있고, 전반적으로 바울이 이데마토스하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넨스먼트가 증가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다른 케이스인데, 이쪽에 메센트릭 사이드에 바울월이 이넨스가 되지 않는 임팍션이 동반된 케이스고, 원인은 SMV 스럼보시스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어큐트 메센트릭 이스키미아를 생각할 때 먼저 아나토미를 보셔야 하는데요.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셀리악 아테리하고 SMA를 연결하는 통로는 가스트로듀오데널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브랜치들이, 즉 팡크라티크 듀오데널 아테리 등을 통해서 SMA와 셀리악 아테리가 콜라테럴 서큘레이션 형성하고요. SMA와 IMA의 콜라테럴 서큘레이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케이드 오브 리올란하고 콜론의 마지널 아테리 오브 드루먼드, 이 두 개의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SMA obstruction이 있어서 발생한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인데, 가스트로듀오데널 아테리를 통해서 SMA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테리가 아케이드 오브 리올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테리는 콜론을 따라가는 마지널 아테리 드루먼드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어큐트 메센트릭 이스키미아 패소피지올로지는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인테스럴 퍼퓨션은 한 20% 정도의 카디악 아웃풋을 가지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한 35%, 그리고 어떤 긴장 상황에서는 10% 정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오토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블러드 프레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하면서 인테스널 바소 컨스트릭션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스키미아가 발생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스키미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동반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고 또 프로테이지스나 아니면 톡신, 프리라디칼,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더 조장되고 결국은 뮤코살 베리어가 브렉다운됨으로써 박테리미아나 sepsis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파샬한 바울 월 이스키미아, 즉 non transmural 이스키미아가 되겠고 뒤쪽의 경우가 트랜스무랄 바울 임팍션이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징 모델리티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플레인 업도면 잘 아시다시피 non 스페시픽합니다. 아다이내믹 일리오스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썸프리팅 양상으로 바울이 이렇게 월이 너둘러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이제 바울 임팍션이 동반된 경우에 뉴모페리가 있다든지 누마토시스 혹은 포탈벤 에어가 있을 경우에는 플레인 업도면에서 잘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로는 한 전체적인 에큐러시는 35% 아주 낮습니다. 전반적인 바울월 티크닝과 바울 루멘 딜라테이션, 페리스탈시스 감소하고 플루이드 컬렉션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오퍼레이터 디펜던트하고 바울 내 가스가 많기 때문에 어큐러시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엔지오그래피가 이제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로서 센시티비티는 약 9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어그럽 컷오프가 되는 것이 동시에 솔모라이틱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T는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이미징 모달리티가 되겠고요. CTA가 거의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와 비슷한 정도의 에큐러시를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CT가 이제 발달하면서부터 에큐러시가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에서는 그 칼시파이드 플렉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MRA는 이제 CT를 못하는 상황이거나 이제 레디에이션 때문에 칠드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에큐러시는 8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이스키미아에서 CT 파인딩 잠깐 보시면은 아트리얼 인서피션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결국은 바울 월이 인핸스가 되지 않고 인트라 루미널 가스가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마토시스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obstruction이 풀려가지고 리퍼퓨전이 됐을 때하고 비너스 드레인지가 막히는 SMV 스럼보시스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당히 바울월이 많이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플루이드가 차고 그래서 CT에서는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된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이데마토스한 썸미코사나 컨트라스트 인핸스 혹은 헤모리직 피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T 파인딩은 이스키미아 원인이라든지 시베어리티, 그리고 익스텐트,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인트라비라 헤모리지, 그다음 동반된 인펙션, 퍼프레이션 이런 소견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에센셜 이스키미아 CT 파인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달레테이션은 가장 흔하게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주로 임팍션 때 좀 더 많이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유는 인터스탈 페리스탈시스가 인터럽션 되기 때문에 바울 루멘이 이렇게 달레테이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도 어큐트 업도면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가스가 별로 없었는데 불과 11시간 후에 바울에게 가스가 증가된 그런 상황이었고 바울 임팍션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바울월 티크닝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텐션에 따라 다르지만 3에서 5mm를 정상으로 봤을 때 그 이상 됐을 경우에 바울월 티크닝이 있다고 하는데 유라 이데마나 헤모리지, 슈퍼임포스트 인펙션에 의해서 바울이 두꺼워집니다. 비너스 스럼보시스가 아트리얼 오클루전보다 좀 더 많이 두꺼워진 걸로 되어 있고요. 아트리얼 오클루전은 페이퍼 스인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서블한 경우에 좀 더 많이 두꺼워지고요. 그렇지만 바울 티크닝하고 이스키미아 시베리에트하고는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비너스 이스키미아, 즉 SMV 스럼보시스가 있었고요. 이 케이스는 SMAO 어클루전이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파워 어테뉴에이션도 이제 아시는데요. 타겟 어피어런스를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썸미코살 이데마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이퍼 어테뉴에이션은 이데마를 표현하는 거고 이제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경우는 바로 원래에 헤모리지가 동반된 경우 그런 경우는 하이 어테뉴에이션 보여서 타겟 어피어런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프리에서 약간 어테뉴에이션이 증가되고 인핸스 했을 때 타겟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하펠류가 있었던 7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며칠 후에 바로
이런 월 티크닝이 좋아졌는데 인트라뷰라 헤마토마가 도미넌트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가끔 이제 이스케미아 없이 인트라뷰라 헤마토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티코아굴레이션 환자에서 10에서 35% 정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게 헤마톨로직 디지즈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몰 바울에 주로 많은데 제주놈이 1년보다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CT에서 하이퍼테니에이션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네스가 대부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다 돼가지고 없어진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브노멀 바울 월 이넨스먼트는 이제 메센트리 비너스 오클루전 때는 하이퍼레미아로 이렇게 이넨스먼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넌 어클루시브 이스키미아라든지 어떤 인펙션에 동반된 경우에도 하이퍼퍼퓨전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돼서 이넨스먼트가 더 잘 되는 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시티비티는 33%, 스페시피티는 71%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모지니스 하거나 디퓨즈 이렇게 미쿠스가 이넨스 되는 것이 타겟 어피언스로 보이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넨스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후가 좋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넨스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아트리얼 어클루전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월이 아주 얇고 이넨스가 되지 않는 메센트리 아트리의 어클루전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뇌마토시스 인테스나리스하고 포토메센트리 비너스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트랜스뮤럴 인팍션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바로 원래 가스가 차고 초음파상에서는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포토메센트리 비너스 가스가 보이는 경우는 3에서 14% 정도가 되는데요. CT에서 이렇게 SMV나 포탈베인 내에 로우 덴시티의 가스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인플라메이션 컨디션하고 아요트로젠이 무엇을 인저리가 있는 경우도 이런 가스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센트리 스트랜딩하고 아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어떤 이스케미아 패스제네시스 듀레이션 시베리티 관계가 돼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센트리 패스트랜딩 스프레이드 아사이트는 이 정도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스케미아 콜라이티스에서 그 콜론 주변에 스트레키니스가 보이는 경우도 인펙션을 동반한 그런 소견일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미럴 인팍션하고 넌 트랜스미럴 이스케미아를 감별을 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호모지니어스하고 디크리스드 이넨스먼트 바울월이 보이는 경우가 트랜스미럴 인팍션에 하나씩 식상한 소견이 되는데 그 외에도 바울 루멘이 20cm 이상 달라테신 되거나 아우토마진이 인디스팅트하거나 했을 때 헤지니스 아사이트가 있을 때 트랜스뮤럴 인팍션을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와 환자 같이 바울월이 이넨스가 되지 않는 소견이 있고 전반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고 디퓨전 이넨스먼트를 보이고 아사이트하고 메센트리 프레스에 헤지니스가 있을 때 트랜스뮤럴 인팍션을 시사해 볼 수 있고 이런 케이스처럼 아우토마진이 디스팅트하고 주변에 체인지가 없을 때는 이스키미아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메센트리 이스키미아는 업둠 엔자이나라고도 하는데 50세 이상에서 아스로스크로시스가 있을 때 발생을 하고요. 좀 더 비나인이고 인돌런트한 코스를 취합니다. 증상으로는 포스트프란디알 페인이나 푸드 피어가 있고 웨이트로스 등이 있습니다. 크로닉 메센트리 이스키미아는 셀리악 아터리 SMA, IMA 중에 2개 이상이 obstruction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도플러 검사에서 픽시스톨릭 빌라스티가 270 이상일 때 센시티비티가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플러에서도 이렇게 터뷸런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CT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스로스크로시스에 의한 칼시피케이션들이 보이고요. SMA 프록시멀 쪽에 스테노시스가 있고 이 케이스는 좀 더 시비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콜라테랄 베셀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테로스크로시스 말고 올 수 있는 것으로는 바스쿠라이티스나 레디시 엔테라이티스 그 외에 이런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바스쿠라이티스는 일단 베셀 데미지를 주는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뮨 컴플렉스 포메이션 혹은 데포지션에 관련된 것으로는 HS 포프라, 그 다음에 콜라겐 바스큘라 디지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뉴트로필릭 사이토크롬 안티바디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레저너스 그레누마토시스, 처그스트라우 신드롬, 마이크로스코픽 폴리엔자이티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T 림포사이트 리스판스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도 그레뉴마를 형성하는 것이
자이언트 셀 아트라이티스나 타케오시스 아트라이티스, 웨지너스 그래니마토시스, 척스트라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요. 뱃셀 인볼브하는 뱃셀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혈관을 인볼브하는 경우는 마이크로스코픽 폴리엔자이티스나 웨지너스 그래니마토시스가 있고, 메디움 사이즈는 폴리아테리틱 노도사, 가와사키 디지즈, 라지 뱃셀인 경우는 타케오시스하고 자이언트 셀 아트라이티스가 있겠습니다. 타케오시스 아트라이티스는 크로닉 인플라메이터리 디지즈로서 큰 혈관을 침범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에 많고요. 복부 혈관을 침범했을 때 abdominal pain, 크로닉 이스케미아, 헤모리지, 스트릭처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요. SMA 스테노시스를 일으켜서 이스케미아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미아 소견으로 나머지는 다 같은 소견이 나올 수가 있고요. 폴리아트라이티스 노도사도 바울 인볼브를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소견입니다. 메센트릭 이스케미아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크로타이징 바스큘라이티스고 아트랄 월 위크니스를 일으키고 에너리즘을 형성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리널 아테리를 가장 많이 인볼브하고 메센트릭 아테리도 50% 이상 인볼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몰 베슬 바스큘라이티스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HS 퍼프라하고 SLE, 베치스 신드롬, 비교적 흔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 퍼프라는 소아하고 젊은 성인에서 발생하는데, 스킨, 조인트, 키드니, 지하의 트랙을 같이 인볼브할 수가 있고요. GI IJ 컴플렉스가 침착함으로써 바스큘라이티스를 일으킵니다. GI 인볼브먼트 60% 이상에서 올 수가 있고, 이스케미아 헤모리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CT 소견은 이스케미아와 거의 비슷한 소견입니다. 월 디크닝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루미널 네로잉, 폴드 디크닝, 얼서레이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어서 이 케이스처럼 월 디크닝이 보이고 뮤랄 어테뉴션이 증가된 그런 헤모리지 소견도 있고 이넨스먼트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 케이스는 듀오데눔에 비슷한 월 디크닝과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듀오데눔에 인볼브한 HS 퍼프라가 되겠습니다. SLE는 컴플렉스 오토이뮨 디지즈로서 멀티 시스템에 인볼브 하는데 제 트랙의 모든 부위를 다 인볼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티포스리피드 신드롬에서는 동반된 경우에는 SL 아트리아 비너스 스롬보시스 같이 일으킬 수가 있어서 좀 더 심하게 소견이 나오겠습니다. CT에서는 비슷한 양상인데요. 바울 디크닝, 이데마, 헤모리지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처럼 전반적인 타겟 양상에 바울 디크닝을 보이고 이네스 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네스먼트가 되면서 타겟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츠 신드롬은 젊은 남자에서 많고요. 오랄 제니탈 얼서를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원인은 잘 모르는 걸로 되어 있고 멀티 오간을 인볼브하고 지하의 트랙도 50% 이상 인볼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음 검사하고 CT 스터디에서는 가끔 크론 디지즈나 림포마와 감별을 필요로 하는데요. 어피어런스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리움이 잘 침범을 하고 있고요. 포칼 메스라이크 스몰 바울 폴드 디크닝이나 폴리포이드 리전, 바울 디크닝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센트릭 인필트레이션도 잘 동반해서 특징적으로 발음 스터디에서 이렇게 큰 자이언트 얼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퍼포레이션이나 필토나이티스를 잘 일으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션 에트라이티스하고 콜라이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에서 60 그레이 정도의 레디션을 받았을 때 잘 일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잠복기는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고요. 병리적으로는 엔도 아트라이티스 오브디트란스입니다.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이스케미아를 일으킨 것으로서 잘 침범하는 GI 트랙은 시그모이드 콜론과 렉툼, 디스탈리움이 되겠습니다. CT 파인딩은 다른 바스큘라이티스하고 비슷하게 바울이 두꺼워지고 메센터의 헤지니스 그리고 바울 루프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소견을 부를 수 있고요. 발음 스터디에서도 비슷합니다. 밸브라 커니벤스가 두꺼워지고 스몰 바울 폴드나 하우스트라가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스테노시스 피스트라 같은 것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메센터의 이스케미아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한 아큐트하고 크로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원인별로 스롬보엠볼리즘하고
넌 어클루시브 메센터 이스키미아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임상, 양상하고 영상 소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바스큘라이티스하고 레디션 엔테리티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